경진년 봄 꽃잎이 흩날리던 날이었죠. 한양 남대문 밖 장안에서 가장 큰 객주인 사매로에 새 머슴이 들어왔습니다. 23살의 홍두깨라 하는 사내였는데 하늘이 빚어낸 듯한 체격을 가졌습니다. 두 어깨는 떡 벌어지고 팔뚝이 단단한 것이 여인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사매로의 주인 객주 어른은 두께를 보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너는 어디서 자랐느냐? 뭘 먹고 걷기에 이리도 건장하단 말이냐? 두께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음을 지었죠. 뭘 특별히 먹은 건 없습니다. 그저 산에서 나무를 하고 냇가에서 바위를 치우며 이리 자랐을 뿐입니다. 그 대답에 객주 어른은 웃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또 이리 시원시원하구나. 좋다. 너를 우리 사매루의 일꾼으로 쓰겠다. 그렇게 두께는 사매로의 새 머슴이 되었습니다. 객주 어른은 두께를 데리고 객주를 둘러보았습니다. 북쪽에서 온 인삼과 모피, 남쪽 바다에서 올라온 해산물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일꾼들은 저기 행랑채 맨 끝방에서 자게 될 걸세. 두께가 머물 방은 행랑채 맨 끝 다른 건물과 좀 떨어진 곳이었죠. 그곳에서 그는 금보라는 노련한 머슴을 만났습니다. 젊은 사내가 들어왔으니 한 가지 조언을 해주겠네. 여기 규칙은 간단하네. 객주 어른 말씀 잘 듣고 객주 물건에 손 떼지 말고 여자들 건드리지 말면 그만이야. 금보는 눈을 찡긋하며 마지막 말을 강조했죠. 여자들이라니요? 이 객주에 계집종이 7이나 있다네. 특히 그 중에 꽃분이 엄마라는 여인은 조심해야 하네. 지금은 방 청소와 손님 시중을 들고 있지. 눈빛이 마치 구미호처럼 남정네를 홀리니 조심하게. 두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산골에서 자라 여인이라곤 어머니와 누이 동생밖에 보지 못한 그였으니 한양의 아리따운 여인들에 대한 호기심이 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이튿날 아침 닭이 울기도 전에 두께는 눈을 떴습니다. 그는 얼른 세수를 하고 객주 마당으로 나가 쓸기 시작했죠. 객주 어른은 이른 아침부터 일하는 그를 보고 흡족해했습니다. 부지런하구나. 자, 그럼 오늘 할 일을 일러주겠네. 뒤뜰 창고에 쌀자루가 들어왔는데 그걸 안채 광에 옮겨야 한다네. 두께는 자신 있게 대답하고 뒤뜰로 향했죠. 그는 한 번에 2자루씩 들고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쌀자루를 나르던 중 계집종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기 새로운 머슴이래요. 어쩜 저리 든든한지. 저렇게 힘이 센데 밤일은 얼마나 잘할까요? 마지막 2자루를 들고 가다 그만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여인의 비명과 함께 두께는 균형을 잃을 뻔했으나 재빨리 몸을 추스렸죠. 그러나 부딪힌 여인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쌀자루를 내려놓고 손을 내미니 그의 눈앞에 나타난 여인의 모습이 두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30은 넘었을 나이에도 피부가 곱고 기품이 있어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이었죠. 아이고 총각. 제가 길을 막고 있었네요. 여인은 두께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향긋한 창포 냄새가 났죠. 새로 오신 일꾼인가 보네요. 이름이 어찌 되나요? 두께라 합니다. 다들 나를 꽃분이 엄마라 불러요. 방 청소와 손님 시중을 드는 일을 하고 있지요. 두께는 그제야 금보가 말했던 구미호 같은 여인이 바로 이 꽃분이 엄마임을 알게 되었죠. 그러나 그의 눈에는 그녀가 구미호보다는 선녀처럼 보였습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치마가 살짝 들려 발목이 드러났는데 복숭아처럼 탐스러운 살결이 그의 눈에 꽂혔죠. 두께는 입안이 바짝 말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매루에 들어온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 두께는 이미 객주일에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그의 장작 패는 솜씨는 객주 안에 화제가 되었죠. 한 번의 도끼질에 장작이 깔끔하게 두 동강이 나는 모습을 보고 계집종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힘 좀 보세요. 하룻밤 같이 보내면 뼈가 녹을 것 같아요.
두께가 장작을 패고 있을 때 은은한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꽃분이 엄마가 다가오고 있었죠. 그녀의 치마가 봄바람에 살랑이며 유연한 몸매가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총각 객주 어른께서 뒤편 창고에 있는 쌀자루를 안 채 광에 옮기라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꿀물이 흐르듯 달콤했죠. 나와 함께 가요. 창고 열쇠가 4개 있으니까요. 둘은 나란히 객주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꽃분이 엄마의 치마가 바람에 날릴 때마다 석류같이 탐스러운 발목이 드러났고 두께는 자꾸만 그곳으로 시선이 향했죠. 총각은 고향에 두고 온 처자는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두께는 발을 헛디뎌 비틀거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직 장가도 못 갔습니다. 그런가요? 참 이상하네요. 총각같이 든든한 사내가 어찌 신부감이 없을까요? 꽃분이 엄마는 살짝 웃으며 두께를 바라보았죠. 그 눈빛에 두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창고에 도착하자 꽃분이 엄마가 품에서 열쇠를 꺼내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그녀의 치마가 휘날렸죠. 놀란 그녀가 치마를 잡으려 허둥지둥하는 사이 열쇠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둘이 동시에 열쇠를 줍기 위해 몸을 숙였는데 그만 문틀에 머리가 부딪혔죠. 꽃분이 엄마가 비틀거리며 넘어질 듯하자 두께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두께의 아랫도리가 꽃분이 엄마의 엉덩이에 그만 철썩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그녀의 엉덩이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폭신했고 저고리 아래로 느껴지는 잘록한 허리의 감촉 또한 마치 비단결 같았죠. 그렇게 되어버리니 두께의 물건은 터질 듯이 더 커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두께는 가까이서 꽃분이 엄마의 풍성한 엉덩이와 그녀의 목덜미에서 풍겨오는 분내에 숨이 막힐 것 같았죠. 꽃분이 엄마도 두께의 물건이 온전히 느껴졌지만 내색하기가 민망했습니다. 이제 괜찮으니 놓으셔도. 꽃분이 엄마의 말에 두께는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몸을 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붉어졌죠. 창고 빗장을 위로 올리고 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둑한 창고 안이 드러났습니다. 두께가 쌀자루를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창고 문이 쾅 하고 닫혔죠. 바람이 불어 문이 닫힌 것 같아요. 이런 빗장이 내려와 버렸나 봐요. 문은 안에서 열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쌀자루 위에 앉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꽃분이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총각은 어떻게 한양까지 오게 되었나요? 고향에서 먹고 살게 없어 떠돌다가 한양에 와서 일자리를 찾던 중 객주 어른을 만났습니다. 가족도 없이 혼자서요. 참 외로우셨겠네요.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 오래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후로 꽃분이와 둘이서 객주에서 일하며 살고 있어요. 창고 안은 점점 더워졌죠. 꽃분이 엄마는 저고리 깃을 살짝 풀었고 두께는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자꾸만 그녀의 하얀 목덜미로 눈길이 갔죠. 그녀의 목덜미에서 흘러내린 땀방울 하나가 저고리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은 그의 상상을 자극했습니다. 사실 오늘 일부러 총각과 함께 오고 싶었어요. 두께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죠. 총각이 객주에 오신 날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다른 사내들과는 달리 착하고 성실해 보였거든요. 저는 그저 평범한 사내일 뿐인데요. 아니에요. 총각은 특별해요. 남편이 떠난 후 제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총각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껴요. 꽃분이 엄마의 말에 두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녀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자 은은한 살냄새와 함께 그녀의 옷에서 배어나온 난초향이 그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아, 아주머니. 두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운가 보네요. 저고리 깃이 다 젖었어요. 꽃분이 엄마가 손을 뻗어 두께의 땀에 젖은 목덜미를 닦아주었죠. 그녀의 손끝이 닿자 두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 무게는 산보다 무거웠죠. 아주머니도 더우신 것 같은데.
두께는 담대하게 그녀의 목덜미에 흐르는 땀방울을 손가락으로 살짝 훔쳤습니다. 그의 거친 손길이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에 닿는 순간 꽃분이 엄마의 숨결이 가빠졌죠. 그녀의 저고리 깃이 더욱 벌어지며 속저고리의 분홍빛이 살짝 드러났습니다. 총각, 꽃분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죠. 두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습니다. 두께는 그녀의 저고리 고름에 손을 댔습니다. 그의 손이 떨려 쉽게 풀리지 않자 꽃분이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 고름을 풀었죠. 총각, 우리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꽃분이 엄마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열망이 함께 담겨 있었죠. 두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말고 누가 알겠어요. 그의 말에 꽃분이 엄마는 결심한 듯 그의 품에 안겼죠. 두 사람의 몸이 하나로 엉켜들었고 깊은 열정이 두 사람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 누구 있어? 왜 자물쇠는 떨어져 있고 빗장은 내려와 있지? 금보의 목소리였죠. 둘은 황급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바로하고 태연한 척했습니다. 금보 영감님, 저희예요. 바람에 문이 닫혀서 안에 갇혔어요. 금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죠. 꽃분이 엄마의 풀어진 머리카락과 두께의 흐트러진 옷깃이 뭔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금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객주 어른께서 잔치 준비 때문에 꽃분이 엄마를 찾고 있다네. 꽃분이 엄마는 두께에게 짧게 인사하고 창고를 나갔죠. 나가기 전 그녀는 두께에게 눈짓을 보냈는데 그 눈빛에는 다음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보는 두께에게 경고했습니다. 이봐, 두께. 내가 뭐라 했었지? 여자들 조심하라고 했지? 특히 꽃분이 엄마는 위험하다고. 그녀는 객주 어른의 옛 첩이었어. 지금도 객주 어른이 그녀를 특별히 여기지. 그 여자에게 빠지면 자네 앞날이 위험해질 수 있어. 두께는 놀란 눈으로 금보를 바라보았죠. 꽃분이 엄마가 객주 어른의 첩이었다니 전혀 예상치 못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깊이 빠져들고 말았죠. 창고 안에 남아있는 그녀의 냄새가 아직도 그의 감각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날 저녁 두께는 마당 한쪽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지만 그는 마음의 혼란을 달래기 위해 계속 일을 했죠.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꽃분이 엄마의 부드러운 손길과 달콤한 입술의 감각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총각, 꽃분이 엄마가 등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저녁 노을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두께는 말을 잃었죠. 그녀의 옷 같은 피부는 노을빛을 받아 붉게 물들었고 가늘게 떨리는 그녀의 눈꺼풀 아래로 긴 속눈썹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잊어주세요. 아니, 그런 걸 어찌 쉽게 잊는다는 말입니까? 안 돼요, 총각. 잘못해서 객주 어른한테 들키는 날엔 저희 둘 다 큰일 나요. 들켜도 상관없습니다.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꽃분이 엄마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죠. 객주 어른께서 아시면 총각은 객주에서 쫓겨날 거예요. 그러니 제발. 그녀가 돌아서려 할 때 두께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손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죠. 내일 새벽에 우물가에서 만납시다. 할 말이 있습니다. 꽃분이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두께의 가슴에는 이미 불길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께는 잠을 이루지 못했죠. 이불 속에서 뒤척이는 그의 몸은 그녀의 냄새를 기억하며 달아올랐죠. 아침 햇살이 3회로 객주의 마당에 내리쬐던 날이었죠. 두께는 새벽부터 일어나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그의 단단한 근육이 파도처럼 일렁였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죠. 두께 총각, 물 한 모금 마시며 해.
달콤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부엌에서 일하는 과부 김천댁이 물동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30이 훨씬 넘은 나이에도 우유처럼 하얀 피부와 가느다란 허리가 눈길을 끌었죠. 김천댁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쫓겨나 객주에서 부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께가 물을 마실 때 과부 김천댁의 시선이 그의 모골대를 따라 오르내렸죠. 그녀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음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유, 총각은 정말 힘이 세던데. 어제는 쌀자루 20개를 혼자서 옮기셨다면서? 별것 아닙니다. 시골에서 늘 하던 일인걸요. 두께가 수줍게 웃자 과부 김천댁은 자신도 모르게 입맛을 다셨죠. 그 모습은 마치 달콤한 과일을 앞에 둔 사람처럼 음심이 가득했습니다. 점심때 부엌으로 와봐. 두께 총각 몸보신에 좋은 음식을 특별히 준비해 놓을 테니. 오늘은 내가 직접 닭 한 마리를 삶았다고. 그녀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애교 있게 말할 때 저고리 깃이 살짝 벌어져 하얀 가슴골이 드러났죠. 두께는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럼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과부 김천댁이 부엌으로 돌아갈 때 그녀의 치마가 바람에 살랑이며 유연한 걸음걸이를 더욱 돋보이게 했죠. 뒷모습만으로도 그녀의 몸매가 풍기는 유혹은 시선을 붙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두께가 다시 장작을 패기 시작했을 때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죠. 고개를 들어보니 안채 처마 밑에 꽃분이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입술은 꽉 다물려 있었죠. 평소와 다른 그녀의 냉담한 태도에 두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주머니, 두께가 인사를 하자 꽃분이 엄마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안채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서운함이 두께의 마음을 무겁게 했죠. 점심때가 되자 두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머슴들이 의아한 눈길을 보내는 가운데 그는 조심스레 부엌 문을 열었죠. 아이고, 정말 왔네. 이리 앉아봐. 과부 김천댁은 두께를 부엌 안쪽 자리에 앉히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상을 내놓았죠. 밥과 국 외에도 닭고기와 나물, 생선구이까지 잔뜩 차려져 있었습니다. 닭다리를 한번 먹어봐. 힘이 날 테니. 과부 김천댁은 손가락으로 닭다리를 쭉 찢어서는 두께의 입 앞에 가져갔죠. 너무 갑작스러운 행동에 두께는 당황했지만 거절하기도 뭐해 입을 벌려 닭다리를 받아먹었습니다. 과부 김천댁의 눈에는 유혹의 눈빛이 일렁였죠. 과부 김천댁은 자신의 슬픈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라 17에 시집을 갔으나 아이를 낳지 못해 시댁에서 쫓겨난 이야기였죠. 이제는 괜찮아. 다 지난 일이니까. 그런데 총각은 어찌 장가를 안 가셨나? 올해가 몇이지? 23입니다. 아직 장가갈 생각은 없습니다. 아이고, 꽃 같은 나이네. 총각 같은 사내는 어여쁜 색시를 만나 행복하게 살아야 할 텐데. 그때 갑자기 부엌 문이 열리며 꽃분이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김천댁 객주 어른께서 오늘 저녁 손님이 오신다고. 말을 하던 꽃분이 엄마는 두께를 보고 굳어졌죠. 그녀의 눈이 두께와 과부 김천댁 그리고 차려진 음식들 사이를 오가며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아이고, 꽃분이 엄마. 객주 어른께서 손님이 오신다고? 알았네. 저녁 준비를 잘 해놓을게. 과부 김천댁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입가에 떠오른 미소는 승리의 깃발과도 같았죠. 꽃분이 엄마는 입술을 꼭 다물고 두께를 한 번 더 바라본 후 말없이 나가버렸습니다. 저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맛있는 음식 감사합니다. 두께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꽃분이 엄마의 모습을 찾아 안채로 향했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때 두께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꽃분이 엄마가 빨래를 들고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죠. 그녀의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무거웠고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두께 총각. 차갑게 대답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죠.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동안 우물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출렁였습니다. 오늘 점심때 부엌에서 식사는 맛있게 하셨소. 날카로운 말투에 두께는 당황했죠. 꽃분이 엄마의 목소리에 숨겨진 질투와 상처가 물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게 김천댁 아주머니가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김천댁은 음식 솜씨가 좋지요. 그녀의 목소리에 묻어있는 쓸쓸함에 두께는 가슴이 아팠죠. 손목을 잡아 그녀를 붙들고 싶었지만 마음뿐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그저 괜찮아요.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총각 마음대로 하시면 되지요. 꽃분이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두께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번개가 내리친 듯 두 사람 사이에 전율이 흘렀죠. 아주머니, 잠깐만요.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오해라뇨. 내가 뭘 오해했다는 거죠? 저는 김천댁 아주머니에게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단지 음식을 얻어 먹었을 뿐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왜 내게 설명하시는 거죠? 내가 총각에 뭐라도 되나요? 두께는 용기를 내어 말했죠. 어제 창고에서 일은 제 진심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변함없어요. 꽃분이 엄마의 눈에 잠시 기쁨이 스쳤다가 이내 사라졌죠.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두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총각, 우리 사이는 안 됩니다. 제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객주 어른의 예전 첩이었던 나와 어울리면 총각이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중요한가요?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객주 어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게다가 이제 김천댁까지. 꽃분이 엄마의 눈에서 질투의 불꽃이 일었다 사그라졌죠. 그 순간 두께는 그녀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질투하시는 건가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꽃분이 엄마가 홍시처럼 붉어진 얼굴을 숨기고 황급히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두께는 멀어지려는 그녀를 뒤에서 힘껏 안았습니다. 우물가 뒤편 버드나무 그늘이 두 사람의 모습을 가려주었죠. 총각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여자에게 마음을 주시다니. 어리석다면 어리석은 것이지요. 그렇지만 지금 제 몸이 달아올라 이것저것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물동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부 김천댁이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어머, 이게 뭐 하는 짓이요? 꽃분이 엄마는 황급히 두께의 품에서 빠져나왔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김천댁, 이건! 아이고, 꽃분이 엄마. 객주 어른께서 알면 어쩌시려고. 과부 김천댁의 목소리에는 독사와도 같은 위협이 담겨 있었죠.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두께에게 인사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총각. 저녁 준비가 바쁘니 이만 실례할게요. 그녀가 사라지자 꽃분이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깃든 불안이 두께의 마음을 움켜쥐었죠. 이제 어떡하죠? 김천댁이 객주 어른께 말하면 말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총각은 너무 순진하네요. 김천댁은 이제 우리의 약점을 쥐게 됐어요. 그녀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 사이를 폭로할 수 있다고요. 두께는 꽃분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죠.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손 안에서 작은 새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주머니를 지켜드릴게요. 꽃분이 엄마는 쓸쓸하게 웃었죠. 그녀의 눈가에 맺힌 이슬 같은 눈물이 두께의 가슴을 저몄습니다. 말이라도 고마워요, 총각. 암튼 정말 조심해야 해요. 그날 밤 두께는 행랑채 방에서 뒤척이고 있었죠. 밖에서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이 방바닥에 하얀 자국을 남겼습니다. 금보 영감이 조용히 속삭였죠.
저번엔 꽃분이 엄마랑 정분이 나더니 이번엔 김천대까지 가세를 했나 보지? 무슨 말씀이신지. 둘 다 객주 어른과 특별한 사이였어. 꽃분이 엄마는 객주 어른의 예전 첩이었고 김천댁은 객주 어른이 객주에 데려온 여종인데 예전에 객주 어른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였었지. 근데 꽃분이 엄마가 오면서 김천댁은 뒷전으로 밀려났어. 두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두 여인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두 여인 모두 자네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조심하게. 여자들의 질투는 정말 무서우니까. 그날 밤 두께의 마음은 구름 낀 밤하늘처럼 어두웠지만 한편으로는 두 여인의 관심을 받는다는 사실이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특히 꽃분이 엄마의 질투 어린 눈빛은 그녀의 마음을 확인하는 증거였으니까요. 장맛비가 내리던 날이었죠. 하늘에서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3회로 객주의 기와지붕을 두드렸고 마당의 흙바닥은 금세 진흙탕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께는 창고 앞에 서서 비를 바라보고 있었죠. 흩날리는 빗방울이 땅에 부딪히는 모습이 마치 그의 흔들리는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오늘은 바깥일을 하기 어렵겠구먼. 창고 정리나 하게나. 금보영감의 말에 두께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 비가 내리는 날이 그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빗속을 뚫고 창고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창고 안에 들어서자 낡은 목재 향과 먼지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희미한 빛이 높은 창문으로 들어와 어둑한 창고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창고 문이 살며시 열리고 꽃분이 엄마가 빗물에 젖은 채 들어왔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그녀의 저고리는 살결에 달라붙어 그 아래 감춰진 몸의 굴곡을 드러내고 있었죠. 아주머니, 이런 날씨에 정말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두께의 목소리가 떨렸죠. 꽃분이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라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좋을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죠. 두께는 그녀를 반기며 깊숙한 창고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두께가 미리 준비해둔 멍석이 깔려 있었죠. 아주머니, 앉으십시오. 젖으셨을 텐데 이것이라도 덮으세요.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꽃분이 엄마는 고마움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옷을 받았죠. 총각, 요즘 김천댁이 우리를 자꾸 감시하는 것 같아요. 꽃분이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두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머니를 지킬 테니. 그의 말에 꽃분이 엄마는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창고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두 사람의 심장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총각, 우린 정말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요. 객주 어른께 들키면 알았다면 이미 저를 내쫓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빗소리에 묻혀 작은 속삭임을 나누었죠. 그들의 속삭임은 점차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깊은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제 딸 꽃분이는 제가 객주 어른의 첩이 되고 난 후 태어났어요. 그 아이는 제 전부랍니다. 꽃분이 엄마의 눈에 모성의 빛이 어렸죠. 두께는 그녀의 손을 더욱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 아이는 저보다 더 곱지요. 더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요. 대화가 이어질수록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빗소리가 더욱 거세어졌고 그들의 심장 소리도 함께 커져갔죠. 사실 창고에 오기 전부터 아주머니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께의 진심 어린 고백에 꽃분이 엄마의 뺨이 붉게 물들었죠. 두께는 꽃분이 엄마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죠. 그의 심장은 북소리처럼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 심장이 아주머니 때문에 이리 뛰고 있습니다. 꽃분이 엄마의 눈빛이 떨렸죠. 꽃분이 엄마의 눈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총각, 이런 감정은 오래전 남편이 떠난 후 처음입니다.
그녀의 고백에 두께는 가슴이 뭉클해졌죠. 그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가 두 사람의 격렬한 숨소리를 가려주었죠. 멍석 위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얽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한참을 불타오르다 이내 지쳐 서로의 품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창고 밖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서로에게서 떨어졌죠. 누구세요? 두께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금보 영감의 목소리가 들렸죠. 비가 그쳤다네. 주인 어른께서 한 채 마루를 수리하라 하시니 어서 가보게나. 네, 곧 가겠습니다. 두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금보 영감은 눈치는 빨라도 입은 무거운 것 같았거든요. 꽃분이 엄마는 서둘러 젖은 저고리를 입었고 두께는 그녀를 도와 고름을 메어주었죠. 아주머니, 조심해서 나가야 해요. 저는 조금 있다가 나갈게요. 꽃분이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고 두께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죠. 다음에 또 만나요, 총각. 그녀는 주변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창고를 빠져나갔습니다. 창고에 홀로 남은 두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3회로 객주에 초여름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과부 김천댁은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만 창밖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마당에서는 두께가 물동이를 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하루에도 몇 번이나 물을 깃는구먼. 참 힘이 넘치는 사내야. 부엌대기 할멈이 두께를 보며 감탄했죠. 과부 김천댁은 냉큼 칼질을 멈추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두께의 움직임을 쫓으며 미세하게 떨렸죠. 물이 그리 많이 필요한가요? 안채 쪽에 자주 드나드네요. 과부 김천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그녀는 며칠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께가 물을 깃는 시간과 꽃분이 엄마가 안채에서 나오는 시간이 묘하게 일치한다는 것을요. 아이고, 총각은 객주 어른 명을 참 잘 따르는구먼. 꽃분이 엄마가 안채 청소할 때 물이 많이 필요하다 하니 매일 부지런히 물을 깃는 게지. 부엌대기 할멈의 말에 과부 김천댁의 입술이 일그러졌죠. 그녀는 손에 쥔 칼을 도마 위에 무겁게 내리쳤습니다. 꽃분이 엄마가 시킨 거라고요. 그렇다네. 객주 어른께서 꽃분이 엄마에게 안채 정리를 맡기셨거든. 두께는 그저 돕는 것뿐이라고 하던데. 과부 김천댁은 칼을 더욱 세게 내리쳤죠. 그녀의 가슴 속에서 질투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마침 두께가 물동이를 들고 안채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꽃분이 엄마가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꽃분이 엄마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부엌까지 들려왔죠. 그녀의 행복한 웃음소리에 담긴 은밀한 달콤함이 과부 김천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전현이, 지금 그렇게 실컷 웃어두거라. 내가 그냥 두지 않을 테니. 그날 저녁 객주 어른은 사랑채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죠. 과부 김천댁이 새로 끓인 국화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객주 어른, 새로 핀 국화로 차를 우렸습니다. 드셔보시지요. 과부 김천댁은 공손히 차를 올렸죠. 그녀의 하얀 손목이 소매 끝에서 살짝 드러나 객주 어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향이 좋구나. 김천댁, 자네 차 솜씨는 여전하구먼. 별 말씀을요, 나리. 과부 김천댁은 머리를 숙였죠. 그녀가 고개를 숙일 때마다 은근히 보이는 속살이 객주 어른의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객주 어른이 차를 마시는 동안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리, 요즘 안채가 분주한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알기엔 별일 없는데. 꽃분이 어미가 많이 바쁜 것 같더라고요. 특히 새로운 두께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듯하고요. 객주 어른의 표정이 살짝 굳었죠. 그는 차를 내려놓고 과부 김천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그저 꽃분이 엄마가 두께와 대화할 때면 얼굴이 활짝 웃는 게 보기 좋아서요. 꽃분이엄이나 자네나 모두 나한텐 소중한 사람들이 아니더냐. 그러니 그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물론입니다, 나리. 제가 어찌 감히 소문을 내겠습니까? 다만 며칠 전 창고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는데 숨결이 닿을 듯 가까이 서 있더군요. 객주 어른의 체면을 위해 말씀드리는 것뿐이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나중에 살펴보마. 과부 김천댁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죠. 이제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고 그것이 자라기를 기다리면 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께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죠. 그때 과부 김천댁이 빨래 바구니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총각, 아침부터 부지런하네. 아, 김천댁. 안녕하세요. 두께는 공손히 인사했죠. 과부 김천댁은 윤기 나는 머리카락을 살짝 넘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총각, 요즘 안채에 자주 가던데 무슨 일이 많은가? 두께는 얼굴이 굳었죠. 그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저 꽃분이 엄마가 청소할 때 물이 필요하다 하여 도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렇군. 꽃분이 엄마는 참 복이 많은 여편네야. 총각같이 든든한 사내가 도와주니. 과부 김천댁의 목소리에는 꿀이 발린 듯했지만 그 안에 질투가 스며 있었죠.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고 그 순간 그녀의 채취가 아침 공기를 타고 두께에게 닿았습니다. 진한 살냄새가 그의 코끝을 간지렸죠. 총각,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으신가? 내가 인삼을 넣고 닭죽을 끓였는데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다른 일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 다른 일이 혹시 꽃분이 엄마와 관련된 건 아니겠지? 과부 김천댁의 눈빛이 날카로웠죠. 마치 칼날처럼 그의 마음을 베어내는 듯했습니다. 두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아, 아닙니다. 그저 창고 정리를 해야 해서요. 창고? 요즘 총각이 창고에 자주 가더군. 특히 꽃분이 엄마가 물건을 찾으러 간다는 시간에 말이지. 두께의 이마에 가는 땀방울이 맺혔죠. 김천댁,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총각, 조심해. 꽃분이 엄마는 객주 어른의 여인이야. 그녀를 범하는 자는 중한 벌을 받을 게야. 과부 김천댁의 말에 두께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다가와 그의 가슴께에 바짝 다가섰죠.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객주 어른께 말하지는 않을 테니까. 대신 오늘 저녁에 내 방으로 꼭 와. 내가 총각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을 테니. 과부 김천댁은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녀의 눈빛에는 위협과 유혹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께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아. 기다리고 있을게. 과부 김천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빨래를 하러 갔죠. 두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물동이를 들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꽃분이 엄마는 안채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그때 과부 김천댁이 찻주전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은은한 국화 향이 방 안에 퍼졌죠. 꽃분이 엄마, 차 한 잔 마시지 않으련? 꽃분이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죠. 과부 김천댁이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만 빨래가 많아서. 잠시 쉬어가며 하는 게 어때? 무리하면 안 되지. 과부 김천댁은 차를 따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꽃분이 엄마는 조심스럽게 차를 받았습니다. 고맙네요. 두 여인은 잠시 침묵 속에서 차를 마셨죠. 과부 김천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꽃분이는 어떠한가? 혼기가 다 찼을 텐데. 네, 곧 16이 됩니다. 좋은 사윗감을 찾고 있지요. 그래, 그나저나
어미의 행실이 딸의 혼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이니 행실을 조심해야 하지. 꽃분이 엄마는 차를 마시던 손을 멈추었죠.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과부 김천댁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별말은 아니네. 다만 요즘 객주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서 말이야. 소문이라니요. 꽃분이 엄마와 두께가 창고에서 자주 만난다더군. 물론 나는 믿지 않지만 사람들 입에 올라간 소문은 걷잡을 수 없는 법이니. 꽃분이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소문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창고에서 물건을 찾고 두께 총각은 그것을 도와줄 뿐이지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하지만 객주 어른께서 이 소문을 들으시면 어찌 될지. 김천댁 당신이 객주 어른께 말했나요? 꽃분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죠. 아직은. 하지만 소문이 더 퍼지면 누군가 객주 어른의 귀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 원하는 게 뭡니까? 간단하지. 자네가 두께 총각에게서 멀어지면 돼. 그리고 내가 두께 총각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고. 뭐라고요? 두께 총각을 내가 품고 싶어서 그러지. 자네만 물러나면 내가 알아서 두께의 몸과 마음을 채울 테니. 꽃분이 엄마는 분노로 떨고 있었죠. 당신이 그토록 음흉한 여자였다니. 나는 절대로. 조심해야지, 꽃분이 엄마. 자네의 딸 꽃분이 앞날을 생각해봐. 객주 어른이 이 소문을 들으시면 꽃분이의 혼사는 물 건너갈 게 뻔하지. 과부 김천댁의 협박에 꽃분이 엄마는 힘이 빠진 듯 주저앉았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발 꽃분이만은 건들지 마세요. 그건 자네의 행동에 달려있지. 두께와의 관계를 끊고 그를 내게 넘기기만 하면 되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야. 과부 김천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죠. 그녀는 꽃분이 엄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마치 뱀처럼 차갑게 꽃분이 엄마의 몸을 감쌌죠.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 믿어, 꽃분이 엄마. 과부 김천댁이 나간 후 꽃분이 엄마는 오열했죠. 그녀는 두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딸의 앞날을 위해서는 그를 포기해야 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두께는 창고에서 혼자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죠. 평소라면 이 시간에 꽃분이 엄마가 왔을 텐데 오늘은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아주머니가 왜 안 오시지? 그때 창고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죠. 두께는 반가운 마음에 돌아봤는데 들어온 사람은 과부 김천댁이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새로 빗었고 은은한 분내를 풍기고 있었죠. 총각,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구먼. 아니, 김천댁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과부 김천댁은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죠. 총각을 위해 특별히 음식을 준비했지. 저녁을 거르고 일할 것 같아서. 두께는 당황했지만 예의상 보따리를 받았죠.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꽃분이 엄마를 보셨습니까? 아, 꽃분이 엄마. 오늘 몸이 좋지 않아 일찍 방에 들어갔어. 아마 당분간 총각을 만나기 어려울 것 같던데. 어디가 아프신 건 아니죠? 걱정 말어. 큰 병은 아니니. 다만 꽃분이 엄마가 나한테 한 가지 부탁을 했어. 부탁이요? 그래, 당분간 총각을 만날 수 없으니 대신 나보고 총각을 잘 돌봐달라고 하더군. 과부 김천댁은 교묘하게 거짓말을 했죠. 두께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곧 과부 김천댁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보따리 끈을 풀었죠. 김천댁, 제가 꽃분이 엄마와 어떤 사이인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저 오해라고. 내가 두 사람이 창고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를 것 같아. 과부 김천댁의 눈빛이 위협적이었죠. 두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객주 어른께 말하지는 않을 테니.
대신 과부 김천댁은 한 걸음 다가와 두께의 가슴에 손을 얹었죠. 그녀의 손길이 뜨거웠고 그 열기가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총각이 외로운 나를 좀 위로해주면. 그러면서 김천댁이 두께의 아랫도리를 손으로 부드럽게 매만지자 두께의 그것이 미칠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두께의 호흡이 거칠어졌고 이성의 끈이 점점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김천댁은 기뻐하며 더욱 손으로 주물렀습니다. 그녀의 손길에 두께의 몸이 조금씩 달아올랐죠. 두께는 김천댁의 허리를 커다란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과연 두께는 꽃분이 엄마를 버리고 김천댁의 농익은 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일까요? 한편 객주의 다른 한쪽에서는 꽃분이 엄마가 두께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루고 있었죠. 그렇게 3회로 객주에는 깊은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는 사랑과 질투, 욕망과 음모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두께와 꽃분이 엄마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꽃분이 엄마가 나한테 한 가지 부탁을 했어. 부탁이요? 그래, 당분간 총각을 만날 수 없으니 대신 나보고 총각을 잘 돌봐달라고 하더군. 과부 김천댁은 교묘하게 거짓말을 했죠. 두께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곧 과부 김천댁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보따리 끈을 풀었죠. 김천댁, 제가 꽃분이 엄마와 어떤 사이인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저 오해라고. 내가 두 사람이 창고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를 것 같아. 과부 김천댁의 눈빛이 위협적이었죠. 두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객주 어른께 말하지는 않을 테니. 대신 과부 김천댁은 한 걸음 다가와 두께의 가슴에 손을 얹었죠. 그녀의 손길이 뜨거웠고 그 열기가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총각이 외로운 나를 좀 위로해주면. 그러면서 김천댁이 두께의 아랫도리를 손으로 부드럽게 매만지자 두께의 그것이 미칠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두께의 호흡이 거칠어졌고 이성의 끈이 점점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김천댁은 기뻐하며 더욱 손으로 주물렀습니다. 그녀의 손길에 두께의 두 눈은 김천댁을 보면서 달아올랐죠. 그러며 두께는 김천댁의 허리를 커다란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다가 두께는 정신을 차리고는 황급히 뒤로 물러섰죠. 김천댁,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자네 마음이 꽃분이 엄마에게 있어서 그런 거지. 하지만 그녀는 이제 총각을 만나지 않기로 했어. 나에게 직접 말했다고. 두께는 충격을 받은 듯 했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꽃분이 엄마가 저를 피할 이유가 없어요. 딸내미 꽃분이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충분한 이유가 되지. 객주 어른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면 꽃분이의 혼사는 물 건너갈 테니까. 두께는 고개를 떨구었죠. 과부 김천댁의 말이 일리가 있었으니까요. 이제 어떡하겠어, 총각? 나를 선택하겠어? 아니면 객주 어른의 분노를 감수하겠어? 두께는 깊은 생각에 잠겼죠. 그는 꽃분이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녀와 딸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좋아. 하지만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테니. 내일 저녁 내 방으로 건너와. 답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과부 김천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창고를 나갔죠. 두께는 홀로 남겨져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은 무거운 한숨이었죠. 꽃분이 엄마가 정말 나를 포기했다는 건가?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죠. 꽃분이 엄마에게 끌리는 건 사실이지만 그녀와 딸에게 해가 된다면 그 마음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맛비가 내리던 그날 밤은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죠. 하늘에서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3회로 객주의 기와지붕을 두드렸고 마당의 흙바닥은 금세 진흙탕이 되고 말았습니다. 객주의 모든 사람들이 일찍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든 밤이었죠. 두께는 창고 한 구석에 앉아 등잔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오시지 않으니 정말 나를 피하시는 걸까? 두께는 한숨을 내쉬었죠. 그때 창고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놀라 고개를 들었고 빗물에 흠뻑 젖은 꽃분이 엄마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주머니, 두께는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달려갔죠. 꽃분이 엄마는 비에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저고리가 몸에 달라붙어 그 속에 속저고리 윤곽이 훤히 비치고 치마는 무거워 보였죠. 어찌 이 비를 맞고 오셨습니까? 몸살이라도 나시면 어쩌려고. 두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꽃분이 엄마는 떨리는 입술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총각을 꼭 만나야 했어서. 김천댁이 무슨 말을 하지 않았소. 김천댁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했다고. 꽃분이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그 말을 믿는 거야?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꽃분이의 앞날을 생각하면 바보 같은 사람. 꽃분이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두께의 뺨을 어루만졌죠. 그녀의 손은 차갑고 젖어 있었지만 그 감촉은 따뜻했습니다. 내 마음을 그리 쉽게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김천댁의 협박에 넘어갈 만큼 내 마음이 얕다고 생각했느냔 말이야. 두께의 눈이 촉촉해졌죠. 용서하십시오. 잠시 흔들렸습니다. 두께는 꽃분이 엄마를 품에 끌어안았죠. 그녀의 젖은 옷이 그의 저고리를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을 뿐이었죠. 춥지 않으세요? 총각 품에 있으니 따뜻해. 꽃분이 엄마의 말에 두께의 가슴이 뜨거워졌죠. 여기 앉으십시오. 젖은 옷을 말려야 합니다. 꽃분이 엄마는 수줍게 멍석에 앉았죠. 두께는 창고 구석에 있던 천을 가져와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두께 총각. 가만히 계십시오. 감기 들면 안 됩니다. 두께는 조심스럽게 꽃분이 엄마의 머리카락을 닦았죠. 그의 손길이 그녀의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꽃분이 엄마는 미세하게 떨었습니다. 그녀의 목덜미는 달빛처럼 하얗고 부드러웠죠. 김천댁이 어떤 협박을 했습니까? 객주 어른께 우리 사이를 알리겠다고 했어. 그러면 꽃분이의 혼사가 어려워질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 딸을 위해 총각을 포기해야 하나 생각했지. 하지만 꽃분이 엄마는 두께를 바라보았죠.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딸도 소중하지만 내 마음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꽃분이는 이해할 거야. 그 아이는 내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김천댁에게는 어떻게 대답하실 생각이세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총각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두께는 꽃분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죠. 두 사람의 시선이 깊게 얽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창고 안에는 등잔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죠. 두 사람의 몸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 천둥이 크게 울렸습니다. 동시에 창고 밖에선 과부 김천댁이 이 모습을 엿보며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습니다. 과부 김천댁은 방금 전 안채에서 나오는 꽃분이 엄마의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고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창고 창문의 틈으로 두께와 꽃분이 엄마의 지금까지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죠. 내가 그토록 경고했는데도 결국 내 남자를 빼앗아갔구나, 꽃분이 엄마. 과부 김천댁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장맛비가 그치고 한양의 하늘이 맑게 개인 날이었습니다. 삼해로 객주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침상을 차리느라 분주한 아낙네들이 바쁘게 손을 놀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 꽃분이 엄마가 달라졌다는 건 느꼈어? 나이 지긋한 부엌대기 할멈이 말문을 열었죠.
다른 계집종들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어떻게 달라졌다는 거요? 눈치가 없어도 한참 없군. 화장이 예전보다 진해졌고 걸음걸이는 마치 어린 처자같이 가벼워졌다. 이 말이야. 할머니의 말에 다른 계집종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죠. 그러고 보니 정말 그래요. 요즘 꽃분이 엄마 볼이 복숭아처럼 발그레하고 입술도 더 붉어진 것 같아요. 쉿, 목소리 낮춰. 벽에도 귀가 있는 법이야. 계집종 하나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경계했죠. 그때 과부 김천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들의 대화에 끼어들었죠. 무슨 재미난 이야기를 나누고 있나요? 저도 좀 들어봅시다. 계집종들은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과부 김천댁의 눈빛이 날카로웠죠. 꽃분이 엄마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나도 요즘 그 여편네가 많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고. 특히 밤에 창고로 몰래 가는 모습을. 과부 김천댁의 말에 모든 계집종들의 눈이 동그래졌죠. 그들은 숨을 죽이고 과부 김천댁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창고라니요? 무슨 일로요? 글쎄, 어쩌면 새로운 총각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지. 그 사내도 요즘 묘하게 달라졌으니까. 일을 하면서도 자꾸 꽃분이 엄마를 찾는 눈치고. 과부 김천댁의 말에 계집종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죠. 그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있겠소? 꽃분이 엄마는 객주어른의 예전 첩이었고 두께는 그저 머슴인데. 정분 나는데 뭐 특별한 게 있나? 둘 다 외로운 사람들이니. 과부 김천댁의 교묘한 말에 계집종들은 더욱 흥분했죠. 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한편 꽃분이 엄마는 안채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고 간밤의 일을 생각하니 그녀의 가슴이 다시 설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꽃분이 엄마는 깜짝 놀랐죠. 돌아보니 그녀의 딸 꽃분이가 서 있었습니다. 17살의 꽃분이는 어머니를 쏙 빼닮은 아름다운 처자였죠.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꽃분아. 이 어미가 어떻게 달라졌단 말이냐. 평소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시고 걸음걸이도 더 가볍고 경쾌해지셨어요. 마치 결혼하는 새색시처럼 행복해 보이세요. 꽃분이 엄마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죠. 그녀는 딸의 시선을 피하며 빨래를 더 열심히 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니? 이 어미는 변한 게 없단다. 정말요? 그런데 왜 자꾸 미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어디 다녀오셨잖아요. 꽃분이 엄마는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죠.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아직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어미가 좀 행복하면 안 되겠니? 이 어미도 여자란다, 꽃분아. 물론 되죠. 어머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다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문이 걱정돼요. 꽃분이 엄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무슨 소문을 말하는 거니? 어머니와 새로운 총각에 대한 소문이요. 계집종들이 자꾸 수군거려요. 어머니와 총각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꽃분이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빨래를 내려놓았습니다. 꽃분아, 넌 그런 소문을 믿니? 저는 믿지 않아요. 하지만 혹시 사실이라도 어머니가 행복하다면 저는 괜찮아요. 꽃분이의 말에 꽃분이 엄마는 조금 놀랐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꽃분아, 이 어미가 지금은 어떤 말도 할 수 없구나. 하지만 네가 이해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꽃분이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다만 조심하세요. 김천댁이 온 객주에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김천댁이라고.
네. 그녀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특히 객주어른 앞에서요. 꽃분이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죠. 과부 김천댁의 계략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어깨를 꽉 잡았죠. 꽃분아, 이 어미를 믿어주렴. 어미가 모든 것을 잘 해결할게. 객주 어른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당황하지 말고. 꽃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밖에서 누군가 꽃분이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꽃분이 엄마, 객주 어른께서 부르시네. 꽃분이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때가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안심시키는 미소를 보내고 빨래를 내려놓았죠. 다녀올게 꽃분아. 꽃분이 엄마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한편 두께는 마당에서 물동이를 나르고 있었죠. 그의 주변으로 머슴들이 수군거리며 지나갔습니다. 두께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지만 태연한 척했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니까요. 두께야,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금보영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두께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금보영감을 따라 구석으로 가서 이야기했죠. 무슨 일이십니까, 영감님? 자네, 요즘 뭔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두께는 얼굴을 굳혔죠. 그는 부정하려 했지만 금보영감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객주 안이 시끄럽네. 자네와 꽃분이 엄마에 대한 소문으로 가득하단 말이야. 특히 김천댁이 열심히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두께는 한숨을 내쉬었죠. 그는 금보영감을 믿을 수 있을지 잠시 고민하다가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영감님. 저와 꽃분이 엄마는 서로 마음이 있습니다. 금보영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리석은 놈이구나. 객주 어른께서 알게 되면 어쩌려고 하는가? 꽃분이 엄마는 객주 어른의 여인이었단 말이야. 두께는 주먹을 꽉 쥐었죠. 그는 금보영감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꽃분이 엄마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감님? 금보영감은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추었죠. 일단 조심하게. 특히 김천댁을 조심해야 해. 그 여편네는 객주 어른의 총애를 받는 여인이니까.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분간 꽃분이 엄마와 만나지 말게. 수문이 잠잠해질 때까지만이라도. 두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감님. 조심하겠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때 두께는 창고에서 혼자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문이 살짝 열리고 꽃분이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죠. 아주머니, 두께는 그녀에게 달려가 안았죠. 꽃분이 엄마는 그의 품에 안겨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혹시 객주 어른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리께서 나를 부르셨어. 소문이 들리니 조심하라 하시더라고. 화를 내진 않으셨습니까? 아직은. 나리께서 내가 외로운 삶을 살아왔으니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한다 하셨어. 하지만요? 만약 소문이 사실로 밝혀지면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 하셨어. 특히 두께 총각은 그냥 안 두신다고. 두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는 꽃분이 엄마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어. 나리께서 노하시면 총각은 객주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어. 두께는 꽃분이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었죠.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분간 조심해야겠죠. 금보영감님도 그렇게 조언하셨습니다. 소문이 잠잠해질 때까지만이라도 만나지 말라고요. 꽃분이 엄마의 눈에 슬픔이 어렸죠. 그녀는 두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야 할까. 하지만 총각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들의 눈에는 사랑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뒤 초여름의 햇빛이 유난히 밝던 날이었습니다. 삼해로 객주의 행랑채에서는 금보영감이 머슴들을 모아놓고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보게들, 내일은 단오가 아니겠나? 객주 어른께서 단오잔치를 크게 벌이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밤 모든 채비를 갖추어야 한다네. 머슴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죠. 단오는 1년 중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였으니 객주에서도 큰 잔치를 베푸는 날이었습니다. 영감님, 내일 잔치에 어떤 손님들이 오십니까? 두께가 물었죠. 금보영감은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인근 양반들과 장사치들이 모두 올 것이야. 특히 평양에서 온 근상인이 내일 도착한다고 하니 객주 어른께서 그를 위해 특별히 잔치를 크게 벌이신다네. 두께는 고개를 끄덕였죠. 한편 안채에서는 꽃분이 엄마가 단오잔치 준비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그녀는 다른 여종들과 함께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때 안채 문 밖에서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꽃분이 엄마, 창고에 물품 확인하러 가야 하지 않아요? 두께의 목소리였습니다. 꽃분이 엄마의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녀는 주변을 살피고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금 가겠네. 꽃분이 엄마가 나가려는데 부엌 구석에서 과부 김천댁이 그녀를 날카롭게 바라보고 있었죠. 과부 김천댁의 눈빛에는 의심과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꽃분이 엄마, 주의하시게. 요즘 소문이 많으니. 과부 김천댁의 말에 꽃분이 엄마는 얼굴을 굳혔지만 태연한 척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부엌을 나갔죠. 창고에 도착한 꽃분이 엄마는 주변을 둘러보았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창고 안에서 두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주머니, 두께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꽃분이 엄마는 문을 닫고 그에게 다가갔죠. 총각, 조심해야 해. 과부 김천댁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지 않고는 못 견디겠습니다. 두께는 꽃분이 엄마를 끌어안았죠. 그녀의 몸에서 은은한 살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내일이 단오입니다. 두께가 먼저 입을 열었죠. 꽃분이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큰 잔치가 열린대. 잔치가 한창일 때, 모두가 취해 있을 때, 아주머니의 처소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꽃분이 엄마는 놀란 눈으로 두께를 바라보았죠. 총각, 그건 너무 위험해. 내일은 객주가 손님들로 가득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잔치에 정신이 팔려 있을 테니까요. 알겠어.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자정이 되면 사람들이 모두 취해 있을 거야. 꽃분이도 막순이 방에서 놀다 잔다고 했으니 그때 내 처소로 와. 두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그는 꽃분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정에 뵙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무슨 부탁인데? 미역국을 끓여주실 수 있을까요? 꽃분이 엄마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두께를 바라보았죠. 미역국이라니? 왜? 사실, 내일이 제 생일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생일에 미역국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요. 꽃분이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그녀는 두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총각, 알겠어. 맛있는 미역국을 끓여드릴게.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이제 가봐야 해. 오래 있다간 의심을 살 거야. 꽃분이 엄마는 아쉬운 마음으로 몸을 일으켰죠. 두께는 그녀의 손을 놓아주기 싫었지만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내일 밤에 기다릴게. 꽃분이 엄마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창고를 나갔죠. 두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대화는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죠. 창고 밖에서는 과부 김천댁이 숨어서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질투가 가득했죠. 이런 뻔뻔한. 그래도 이번엔 완벽하게 증거를 잡았구나. 단오 당일 3회로 객주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죠. 마당에는 화려한 휘장이 드리워지고 부엌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잔치 준비로 바쁜 가운데 꽃분이 엄마는 몰래 자신의 처소에 미역과 쇠고기를 준비해 두었죠. 자정이 되면 두께를 위해 따뜻한 미역국을 끓일 생각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단오잔치가 시작되었죠. 마당에는 화려한 등불이 켜졌고 풍악 소리가 울렸습니다. 평양에서 온 상인을 비롯한 많은 손님들이 객주를 가득 메웠죠. 두께는 창고에서 물건을 나르며 분주히 움직였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자정에 있었습니다. 그는 틈틈이 꽃분이 엄마를 찾았지만 그녀는 객주 어른 곁에서 손님들을 대접하느라 바빴죠. 두께야, 이리 좀 오게. 금보 영감이 두께를 불렀죠. 두께는 급히 다가갔습니다. 네, 영감님. 자네, 오늘 밤 경계를 맡아주게. 사람들이 다 취해 있으니 도둑이 들까 염려되네. 두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경계를 맡으면 꽃분이 엄마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을 테니까요. 제가 밤새 경계를 서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네. 자정부터 새벽까지 객주 주변을 살펴주게. 두께는 고민에 빠졌죠. 영감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지만 꽃분이 엄마와의 약속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감님. 제가 맡겼습니다. 두께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획을 세웠죠. 자정에 꽃분이 엄마의 처소에 들렀다가 그 후에 경계를 서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자정이 가까워졌죠. 잔치는 여전히 한창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꽃분이 엄마는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와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죠. 그녀는 몰래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올 시간이구나. 꽃분이 엄마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죠. 그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정리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미역국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왔죠. 그때 조용히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꽃분이 엄마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죠. 누구시오? 저입니다. 두께. 꽃분이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창문을 살짝 열었죠. 두께가 창문 밖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른 들어와. 두께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넘어 들어왔죠. 그는 잠시 처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늑하고 깔끔한 방이었죠. 미역국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두께는 미역국 냄새를 맡으며 미소 지었죠. 꽃분이 엄마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그를 앉히고 미역국을 떠주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총각. 고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먹는 미역국이네요. 두께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미역국을 한 수저 떠먹었죠. 따뜻하고 구수한 국물이 그의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꽃분이 엄마는 기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그녀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더 먹어. 많이 준비했어.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아 미역국을 먹었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이러다가 경계 임무를 못 설지도 모르겠습니다. 두께가 웃으며 말했죠. 꽃분이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경계 임무라니? 네, 금보 영감께서 오늘 밤 경계를 서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여기 들렀다가 가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얼른 가봐야지. 나중에 의심받으면 안 돼. 꽃분이 엄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죠. 두께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경계 임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입맞춤을 나누고 두께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죠. 그는 꽃분이 엄마에게 손을 흔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꽃분이 엄마는 행복한 한숨을 내쉬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그녀는 미역국 그릇을 치우고 불을 꺼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죠. 그 순간 과부 김천댁이 객주 어른을 데리고 안채로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날이 이쪽입니다. 확실히 보셔야 합니다. 과부 김천댁의 차가운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죠. 객주 어른의 얼굴은 의문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과부 김천댁을 따라 꽃분이 엄마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두께는 객주 주변을 순찰하던 중 객주 어른과 과부 김천댁이 안채로 향하는 것을 보았죠.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그는 급히 두 사람을 따라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객주 어른과 과부 김천댁은 꽃분이 엄마의 처소 앞에 도착했죠. 날이 이 안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과부 김천댁의 말에 객주 어른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 미역국 냄새가 가득했고 꽃분이 엄마는 방금 불을 껐던 참이었죠. 객주 어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그녀는 깜짝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 객주 어른의 목소리는 차가웠죠. 꽃분이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역국입니다, 나리. 한밤중에 미역국이라니. 누구를 위한 것이냐? 과부 김천댁이 날카롭게 입을 열었습니다. 분명 누군가의 생일이겠지요. 아마도 두께. 객주 어른의 눈이 커졌죠. 그는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두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께가 여기 있었느냐? 아닙니다, 나리. 꽃분이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죠. 그런데 왜 미역국을 끓였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객주 어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죠.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두께가 처소 앞에 나타났습니다. 날이 이상한 사람이 객주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두께의 다급한 목소리에 객주 어른은 잠시 의심을 접고 밖으로 나갔죠. 과부 김천댁은 분노에 찬 눈으로 꽃분이 엄마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번엔 운이 좋았지만 다음번엔 그렇지 않을 거야. 과부 김천댁은 차갑게 말하고 객주 어른을 따라 나갔죠. 꽃분이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께는 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때 금보 영감이 다가왔습니다. 두께야, 어제 밤 잘했네. 덕분에 도둑을 잡았다고 객주 어른께서 기뻐하셨어. 다행입니다, 영감님.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자네가 꽃분이 엄마의 처소에 있었다는. 금보 영감의 말에 두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는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영감님,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어떻게 경계 임무를 수행하면서 꽃분이 엄마의 처소에 갈 수 있겠습니까? 금보 영감은 두께를 한참 동안 살펴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겠지. 하지만 소문은 이미 객주 안에 퍼졌네. 특히 과부 김천댁이 객주 어른한테 열심히 고자질하고 있으니 조심하게. 명심하겠습니다. 금보 영감이 떠난 후 두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꽃분이 엄마를 만나 이 상황을 함께 의논해야 했죠. 한편 꽃분이 엄마가 한창 부엌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른 여종들은 그녀를 슬쩍 바라보며 수군거렸죠. 꽃분이 엄마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때 과부 김천댁이 부엌으로 들어왔죠. 꽃분이 엄마, 객주 어른께서 부르신다네. 꽃분이 엄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정리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그녀가 나가자 과부 김천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객주 어른은 사랑채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죠. 꽃분이 엄마가 공손히 문 앞에 서서 인사했습니다. 나리 부르셨습니까? 들어오너라. 꽃분이 엄마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죠. 객주 어른의 표정은 엄격했지만 그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다. 내 나리. 정직하게 대답하거라. 미역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꽃분이 엄마는 잠시 망설였죠. 진실을 말하면 두께에게 해가 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저 꽃분이가 먹고 싶어 해서. 객주 어른의 눈이 날카로워졌죠. 거짓말 마라. 네 딸이 미역국을 먹고 싶어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꽃분이 엄마는 고개를 숙였죠.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리가 저한테 어떻게 잘해주신지 잘 알고 있는 제가 어찌 나리를 배신하겠습니까? 객주 어른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죠. 그의 눈에는 옛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객주 어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하나뿐이다. 꽃분이의 혼사가 성사될 때까지 조용히 지내라. 더 이상의 소문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꽃분이 엄마는 공손히 인사하고 방을 나왔죠.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객주 뒤편 작은 정원에서 두께는 꽃분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죠. 소문이 파다한 상황에서 만나는 것은 위험했지만 그는 그녀의 안위가 걱정되었습니다. 마침내 꽃분이 엄마가 정원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주머니, 두께는 작은 소리로 그녀를 불렀죠. 꽃분이 엄마는 놀라 뒤돌아보았고 두께를 발견하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걱정되어 기다렸습니다. 객주 어른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리께서는 꽃분이의 혼사가 성사될 때까지 조용히 지내라 하셨어. 더 이상의 소문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저 때문에 아주머니가 어려움을 겪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총각. 이건 내 선택이었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그들은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께가 물었죠. 꽃분이 엄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분간은 정말 조심해야 해. 김천댁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으니까. 하지만요?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 총각과의 시간이 내게는 너무 소중하니까. 두께의 가슴이 뜨거워졌죠. 그는 주변을 살핀 후 재빨리 꽃분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꽃분이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이제 가야 해. 누가 볼지 몰라. 두께는 아쉬운 마음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죠. 꽃분이 엄마는 그에게 애틋한 눈길을 보내고 정원을 떠났습니다. 두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그의 마음은 결연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녀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가득 찼죠. 며칠이 지나고 객주는 다시 평온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단오잔치에 흥분이 가라앉고 소문도 조금씩 잠잠해졌습니다. 두께와 꽃분이 엄마는 서로 거리를 두고 지냈지만 가끔 눈빛으로 마음을 전했죠. 그러던 어느 날 두께가 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과부 김천댁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어려 있었죠. 총각,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두께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과부 김천댁은 창고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총각이 꽃분이 엄마와의 만남을 그만뒀다니 다행이야. 무슨 말씀이신지. 아직도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당신들의 관계를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고. 두께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소문은 그저 소문일 뿐입니다. 정말? 그럼 자네가 단오 날 밤 꽃분이 엄마의 처소에 있었던 것도 소문인가? 미역국을 먹었던 것도? 두께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 김천댁이 왜 나를 도우려 하시는 거죠? 총각이 마음에 들어서지. 젊고 강하고 힘이 불끈불끈하는 사내 말이야.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유혹적이었죠. 나를 선택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객주 어른께 더 이상 고자질하지 않을 테고 총각은 편안하게 객주에서 일할 수 있을 거야. 두께는 과부 김천댁의 몸을 자신에게서 떼어냈죠. 감사합니다만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과부 김천댁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그녀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그년이 뭐가 그리 좋다고? 나이 들고 애까지 딸린 여자를! 나는 애도 없고 그년보다 훨씬 나은 여자라고! 사랑에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두께의 단호한 대답에 과부 김천댁은 더욱 화를 냈죠. 좋아, 그렇다면 두고 보자고. 내일 평양 상인이 다시 객주를 찾아오는데 객주 어른께서 그와 꽃분이의 혼사를 의논하실 거야. 그리고 난 날있게 당신들의 관계를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야. 과부 김천댁은 분노에 차서 창고를 나갔죠. 두께는 당황했습니다. 꽃분이의 혼사라니?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완전히 드러난다면 꽃분이 엄마는 어떻게 될까요? 밤이 깊어지자 두께는 용기를 내어 꽃분이 엄마의 처소 창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죠. 잠시 후 꽃분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두께. 너희 어머니를 좀 만나고 싶은데. 꽃분이는 놀라 주변을 살폈죠.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안 계세요. 객주 어른께서 내일 오실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꽃분아,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네 어머니께 꼭 전해줘야 해. 무슨 일이신데요? 내일 오시는 분이 네 혼사를 의논하러 온다고 해. 그리고 과부 김천댁이 나와 너희 어머니의 관계를 객주 어른께 모두 고자질할 거라고 협박했어. 꽃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혼사라고요? 갑자기? 꽃분아, 네 어머니께 이 말을 꼭 전해줘. 그리고 너희 어머니와 내가 이대로 객주에 머물 수는 없을 것 같다고도 전해줘. 무슨 뜻이에요? 두께는 주변을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내일 밤 나는 한양을 떠날 생각이니 네 어머니도 함께 가자고 전해줘. 우리가 이곳에 남아있다면 너희 모두에게 해가 될 거야. 꽃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저씨,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꽃분이는 아직 어린 소녀였지만 눈빛은 어른처럼 진중했습니다. 너도 함께 가자, 꽃분아. 우리가 새로운 곳에서 가족으로 살 수 있을 거야. 꽃분이의 눈이 커졌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두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는 꽃분이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내일 밤 자정이 되면 객주 뒤편 소나무 아래서 만나자. 필요한 것만 간단히 챙겨오너라. 꽃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문을 닫았죠. 두께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객주는 평양에서 온 상인을 맞이하느라 분주했죠. 객주 어른은 꽃분이 엄마에게 특별히 음식을 장만하고 방을 꾸미라고 명했습니다. 꽃분이 엄마는 꽃분이에게서 두께의 말을 전해 들은 후 마음이 무거웠지만 겉으로는 아무 내색 없이 일을 했죠. 저녁이 되자 객주 어른은 평양 상인과 함께 꽃분이를 불러들였습니다. 꽃분이는 고운 한복을 입고 나타났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어려 있었죠. 네가 꽃분이냐? 과연 소문대로 고운 아이로구나. 평양 상인이 꽃분이를 바라보며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객주 어른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달거리도 하는 것이 혼례하기 참 좋을 때지요. 서신으로 이야기했던 대로 다음 달 초하루에 혼례를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꽃분이는 놀라 객주 어른을 바라보았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날이 갑자기 혼인이라니요. 객주 어른은 꽃분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그때 김천댁이 찻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교활한 빛이 어려 있었죠. 날이 차 한 잔 드시지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꽃분이는 김천댁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두께가 말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천댁은 이제 모든 것을 폭로할 것이고 그녀의 어머니는 위험에 처할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김천댁? 그것이 김천댁이 입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안채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꽃분이 엄마가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죠. 큰일 났습니다. 안채 부엌에 불이 났습니다. 객주어른과 평양상인 그리고 모두가 놀라 밖으로 뛰쳐나갔죠.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객주 사람들이 물동이를 나르며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 꽃분이 엄마는 꽃분이의 손을 잡고 슬그머니 자리를 떴죠. 객주 뒤편 소나무 아래에는 두께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보따리가 메어져 있었고 손에는 작은 횃불을 들고 있었죠. 오셨군요. 두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불은 괜찮을까요? 꽃분이 엄마는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라. 진짜 불이 아니라 연기만 피워놓은 것이니. 두께는 감탄했죠. 어서 가요. 시간이 없어요. 세 사람은 객주의 뒷문을 통해 한양 성곽을 빠져나갔습니다. 밤길은 어두웠지만 달빛이 그들의 길을 밝혀주었죠. 두께는 강원도 산골에 있는 자신의 고향으로 그들을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곳이에요.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초가집도 있어요. 우리가 새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할 거예요. 꽃분이 엄마는 두께의 손을 꼭 잡았죠. 그녀의 눈에는 믿음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총각만 따라갈게. 어디든지. 꽃분이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그녀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이 결정이 그들 모두에게 옳은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께와 꽃분이 엄마 그리고 꽃분이는 강원도 산골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역경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야다마 씨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